LA의 봄, 새로운 홈페이지로 새 단장한 라디오 서울과 함께 느껴보세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연방대법원의 대통령 면책특권 심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부분적으로 승리했습니다.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었을 때 한 모든 행동에 대해 완전한 면책특권이 있다는 주장은 거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의사당 폭동 사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역할에 대한 재판은 대선 이후에 열릴 것이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보수와 진보로 분열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사가 연방 대법원의 심리에서 의사당 폭동 사건 당시 트럼프의 행동은 공적 행동이 아니라 사적인 행동이라고 말하자 트럼프에 의해 지명된 닐 고선치 대법관은 트럼프의 한정된 재판이 아니라면서 트럼프 쪽을 비호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와이프는 오늘 54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그는 아내의 생일을 함께 지내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지금 포르노 배우와 잠자고 입막음용 돈을 준 혐의에 대한 재판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잔디밭 걷는 습관을 바꿨습니다. 백악관 잔디밭입니다. 선거 전략입니다. 연방 하원이 연방 기금을 받는 모든 대학에서 반유대주의를 모니터하는 초당적인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연방 기금으로 대학에서의 반유대주의 활동을 모니터한다는 게 이 법안의 핵심입니다. 따르지 않으면 돈 안 준다는 얘기입니다. 144년 역사상 캠퍼스 시위와는 관련이 없던 USC가 친팔레스타인 반전 시위 때문에 결국은 대규모 메인 졸업식은 취소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조지아주 에머리 대학에서는 경찰이 시위를 막기 위해 체류가스를 쏜 뒤에 비난받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하원 의장이 제안한 대학 캠퍼스에 방위군 투입은 안 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인 세컨드 젠틀맨은 시위의 진앙지인 콜롬비아 대학의 랍비를 포함해 2명의 유대계 관계자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평화로운 시위라는 표현의 자유는 인정하지만 반유대주의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행정부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세컨드 젠틀맨은 주이십니다. 안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시진핑 주석을 만났습니다. 미국의 국무장관은 중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군수품 지원을 중단하지 않으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여기는 또 북한도 관련이 됩니다. 중국은 아니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베이징에 본사가 있는 틱톡의 모 회사 바이트댄스는 틱톡을 미국 회사에 팔라는 의회 주장에 대해 모든 수단을 쓰고 법적으로 방어한 뒤에 실패하면 차라리 철수하지 미국 회사에 팔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연방대법원이 살해와 쿠데타에도 면죄부를 줬다. 이게 가디안 등을 포함한 많은 언론 매체의 해석입니다. 어제 이제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과 관련해서 본인은 지금 기소가 됐지만 재판은 시작되지 않았고 많이 이제 기소가 된 1000명 정도의 사람들 가운데서 무척 많은 500명, 600명, 700명 이상이 지금 감옥에 수감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 역할에 대한 재판 계속 지금 연기를 해왔고 어제도 또 성공을 했습니다. 폭동 사주로 이게 기소된 게 아니라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고 하는 혐의로 특별검사가 기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원래는 날짜가 잡혔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니 내가 대통령이었었을 때 한 일이기 때문에 모든 것에 면책특권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맞고소를 했기 때문에 하급 법원에서는 2번이나 이건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에서 다 자유로울 수는 없다. 법 위에 있을 수는 없다. 더군다나 이제는 대통령도 아니다. 이렇게 하급 법원이 판결을 내렸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항소를 한 겁니다. 이게 마지막이죠.
그러나 마지막에서 또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 대법원에 항소를 해서 대통령이 과연 면책 특권이 있는가 아닌가 이걸 이제 판결을 해달라고 했고 거기에 대한 심의를 어제 한 3시간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연방 대법원의 판사 9명 가운데 딱 3분의 1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판사입니다. 제일 먼저 닐 고서치, 그 다음에 브렛 캐버나우, 그리고 마지막에 에이미 코니 베렛. 이 세 사람이고 나머지 세 사람도 보수, 그리고는 이제 딱 3분의 1만이 진보인 상황입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하급 법원은 면책 특권을 기각을 했는데 상급 최고 법원에서는 어제 3시간 동안 절차를 보니까 사법적인 어떤 절차라기보다는 대학원 수준의 세미나와 같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물론 뭐 리처드 닉슨 이런 케이스가 있었지만 리처드 닉슨이야 뭐 다 마무리되기 전에 그 후임자가 사면을 해주고 했었기 때문에 완전히 연방 대법관은 분열됐습니다. 4대 4. 트럼프 쪽으로 이거 면책 특권을 줘야지 돼 하는 쪽으로 기우는 판결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 3시간으로 보면은 줘야지 돼. 그리고 나머지 4사람은 아니야. 면책 특권이 아니라 이거 재판을 빨리 진행을 해야지 돼. 그리고 한 사람이 문제입니다. 한 사람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해서 그러나 진보나 보수나 전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대통령은 면책 특권이 있어. 여기에 대해서는 거부했습니다. 다만 재판은 그럼 하되 1월 6일 의사당 폭동사건 선거 결과를 전복하려고 뒤집으려고 했었던 거기에 대해서 재판은 하되 뭐 여러 가지 볼 것도 있고 기타 등등 이유 등등을 들어서 결국은 선거가 끝난 뒤에 재판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앨리스트 지금으로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본인이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이겨야지라고 열심히 지금 선거 캠페인을 하고 있죠. 이기면은 스스로 사면을 해버리면 그만이니까 지금 이렇게 돼서 최종적으로는 연방 대법원이 뭐 6월 말이나 7월 초쯤에 판결을 내릴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여러 가지를 고려를 했는데 하급 법원이 다시 한번 봐야지 되겠어. 돌려보낼 수도 있거든요. 돌려보내나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을 하나 결국은 재판이 빨리 시작되지 않고 11월 선거 날까지 재판이 이제 안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서는 어떠한 재판이든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일단은 혐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중도층의 사람들은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범죄 혐의가 있고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출할 수가 있겠어 하고 빠져나오죠. 이걸 막은 것이기 때문에 승리라고 보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제가 진보 측의 얘기부터 전해드리고 보수 측의 얘기를 전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엘리나 케이건이 제일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사가 존 사워라는 변호사가 그동안 쭉 주장을 해왔었던 얘기죠. 군부의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키라고 했다면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래도 면책 특권이 있는가? 대통령이 군부의 쿠데타를 일으키라고 하면 그게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이게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사의 얘기였습니다. 엘리나 케이건 진보 대법관이 아니 거기에 대해서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고라고 답을 할 수가 있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고 법정에서 그 참관을 한 기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소니아 소토마요르라는 또 다른 진보 대법관은 그럼 대통령이 자신의 경쟁자가 저 사람 부패했어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군에 그 사람을 암살해 이렇게 명령을 한다면 그것도 공적 행위로 보고 사면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 전에 변호사가 이미 했었던 얘기죠. 존 사워 변호사는 설령 정치적인 라이벌을 살해해도 쿠데타를 일으켜도 면책 특권이 있습니다. 여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탄핵하지 않는다면 의회가 연방 상원이 재판부니까 탄핵 안 당했잖아요. 당시에. 의회에서 탄핵하지 않았으면 그러면 면책 특권이 있다. 그 의회에서 탄핵을 심의할 때는 아니 일단 대통령 뭐 임기 끝내게 하고 나중에 이제 기소를 해서 재판하면 되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은 반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의회에서 탄핵하지 않았다면 대통령은 면책 특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는 했어요. 대통령이 만약에 이런 면책 특권을 주지 않으면 대통령이 어떻게 소신 있게 일을 할 수가 있겠는가. 예를 들어서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에 이제 다른 많은 나라에서 전쟁 같은 것을 미국의 관여가 그 속에 들어갔으니까
드론을 잘못 공격을 해서 누군가가 숨졌다면 오바마도 나중에 살해 혐의로 재판을 받을 수도 있고, 바이든 대통령도 이민자 국경 이거 막 넘어오는 것을 허용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형사 책임을 받으라는 그런 그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모든 걸 다 벌받지 않는다는 신념이 있고 소신껏 행동을 해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머지 한 명의 진보적인 그 카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이 하는 얘기가, 그렇다면 집무실이 범죄 소굴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이 진보적인 대법관뿐만이 아니라 보수적인 대법관도 무슨 일을 쿠데타를 해도 정치적인 적을 살해를 해도 그래도 대통령은 면책특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완전한 absolute 면책특권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랬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보수적인 연방 대법관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적 행동과 사적인 행동을 구분을 해보자. 그런데 또 에미 코니 베렛이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맨 마지막에 지명한 여자 그 대법관이죠. 에미 코니 베렛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1월 6일 그 이제 선거 결과를 전복시키려고 지지자들에게 가서 뭔가를 해라 하고 얘기했었던 그러한 그 혐의 중에 일부가 이거 공식적인 행위야? 사적인 행위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존 사워라는 변호사가, 이 변호사도 이렇게 답변한 거는 대단한 겁니다. maybe 자신의 후위를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사적인 행위였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사적인 행위였으면 면책특권이 없을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바로 닐 고서치가 등장을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닐 고서치가 등장을 해서 하는 말이, 이걸요 트럼프 전 대통령 한 사람에게 한정하기보다는 우리는 지금 미래의 대통령, 일반적인 대통령에 관한 것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대를 위한 규칙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코노미스트가 하나의 케이스에 대해서 사법 절차를 밟는 게 아니라 대학원에 세미나 갔다고 한 얘기가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을 한 브렛 캐버나우라는 연방 대법관도 이것도요 다른 대통령에게도 다 적용되니까 아무튼 뭐 기소할 수 없다는, 면책특권을 줘야지 된다는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갔고, 거기에 이제 사무엘 얼리토라는 트럼프가 지명하진 않았지만 보수 중에 보수, 오바마가 국정연설을 할 때 연방 대법관으로 맨 앞자리에 앉아서 막 고개를 흔들고 반대한다는 뜻을 표현한 사람, 그리고 클래런스 토마스가 있잖아요. 흑인이지만 백인보다 더 하얀 마인드를 가지고 백인보다 더 하얀 연방 대법원에서의 여러 가지 판결을 내렸던 이런 사람도 거기에 딱 가세를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면 4명이 나오는 겁니다. 4명은 재판을 하기를 원한다. 전부 여자예요. 어떻게 된 게. 엘리나 케이건, 소니아 소토마요르, 그리고 카탄지 브라운 잭슨, 진보 3명의 에이미 코니 베렛, 트럼프가 딱 지명을 한, 그리고 나머지 4명은 클래런스 토마스, 이제 또 사무엘 얼리토, 트럼프 이전의 대법관, 그리고 이제 브렛 캐버나우와 닐 고서치, 트럼프가 지명한 이 4사람은 어떻게 하든 면책특권을 조금 주는 쪽으로 가는, 그리고 그 사이에서 역시 이번에도 존 로버츠 연방 대법관이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것 같은, 그러나 약간 면책을 한다는 쪽으로 기운 것 같은, 그래서 이제 이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모릅니다만 완전한 면책에는 반대하지만 적어도 트럼프는 원하는 것을 가졌다. 이 재판 자체를 11월 이후로 연기하고 내가 대통령이 돼서 나를 사면해 버리겠다. 모든 것을 기각시켜 버리겠다. 나의 그 법무부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법무장관을 거기다 세우고 해서, 이게 이제 어제 연방 대법원에서 내린 판결입니다. 이 판결 자체, 판결이 아니라 심리입니다. 이 심리 자체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항소를 해서 이뤄진 거잖아요. 그 법정에 가서 앉아 있고 싶어 했죠. 그러나 본인은 240마일 떨어진 법정에 앉아 있었어야지만 됐습니다. 맨하탄 법원에서 포르노 배우와 잠자고 입막음하려고 돈 주고, 그리고 그게 이제 선거자금법 위반이라고 뉴욕의 그 검사에 의해서 기소된 케이스. 오늘 지금 나흘째 재판 이어지고 있거든요. 스토미 데니엘스. 어제도 이제 그 데이빗 패커라는 그 아메리카 그 미디어의 전 CEO,
내셔널 인콰이어러의 발행인이었던 이 사람은 트럼프와 친구이기도 했지만 트럼프가 멘토였다고도 얘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어제 뭐라고 증언했냐면요. 트럼프와 트럼프의 주변 사람들 자신이 어떻게 트럼프의 지저분한 스토리들을 돈 주고 사서 묻어버렸는지 버려버렸는지를 증언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세 개의 스토리를 증언을 해서 그리고 허쉬머니 자체가 불법이라는 뭐 이 케이스에 있어서 그런 것도 인정을 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나는 스토미 데니엘스라는 여자와 잠잔 적도 없지만 가족이 아는 것을 그런 것 나의 평판 때문에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다 거기에 연관이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은 트럼프는 가족이 알아내는 것을 걱정하지 않았다.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걱정을 했다. 불법 수단을 동원해서 승리하려고 했다. 이렇게 증언을 했고요. 트럼프가 이겼습니다. 이기고 나서 취임식을 하기 전에 트럼프 타워에서 미팅이 있어서 미팅에 참석했는데 그 방에 미래의 국무장관 그리고 미래의 비서실장 미래의 연방수사국장 그때는 아마 제임스 코미가 2017년 5월까지 했으니까 그 전부터 했었던 제임스 코미였을 겁니다. 한 방에 있었는데 트럼프가 이 어제 증언을 한 데이빗 패커에게 뭔가를 그 캐치해서 킬해버렸다고 그 스토리를 고맙다고 하면서 분명히 맥두걸 케이스 이 맥두걸이라는 여성은 플레이보이지의 모델인데 사실 돈 받고 15만 달러 받고 끝났는데 그 맥두걸의 경우는 본인이 그 빌 클린턴의 모니카 루인스키처럼 되는 것을 무척 두려워했다고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도어맨 케이스 이 도어맨 케이스는 뭐 도어맨이 막 그런 스토리를 트럼프의 뭐 사생아가 있었다, 뭐 혼외 자식이 있었다 이런 것을 퍼뜨리려고 했을 때 돈 주고 사고 킬해버린 이런 스토리.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것을 일일이 이름을 얘기를 하면서 맥두걸 케이스와 도어맨 케이스를 이름을 얘기를 했고 그리고는 맥두걸 그 our girl 당신과 우리 그걸 our girl은 어떻게 지내? 이렇게 얘기해서 본인이 그 당시에 she's cool 아주 쿨해요. 아주 대단히 조용하고 이슈가 되지 않아.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자신의 멘토이긴 했는데 너무 걱정됐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자리에 미래에 그런 사람들이 다 있는데 이름을 대면서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어제 이제 증언으로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 나 우선 할 말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말부터 해야지 돼 하면서 오늘이 멜라니아 트럼프의 54번째 생일인데 내가 멜라니아와 같이 있어주지 못해서 참 뭐 그런 느낌 아시죠? 트럼프는 맨하탄 저쪽 북쪽에 있고 멜라니아는 저쪽 플로리다의 남북쪽에 있으니까 생일부터 축하해야지 된다. 이걸 이제 반복해서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2005년도에 멜라니아 트럼프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판받고 있는 스토미 데니엘스 케이스는 2006년에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멜라니아 트럼프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고등학교를 졸업을 할 아들을 낳은 직후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와이프와 함께 있으면 참 좋으련만 내가 이렇게 조작된 끔찍한 재판 때문에 판사가 부패했고 증거는 되지 않으면서 재판 시작하기 전에 기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괜찮아. 오늘 저녁에 이제 나는 와이프에게 갈 거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멜라니아 트럼프가 오늘 생일날 정말 최악의 생일로 기억되지 않겠어요? 앞으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캠페인에 나올 것인가. 어제 어떤 한국 언론들에서는 멜라니아 트럼프가 나갈 것이다. 이걸 막 등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글쎄요.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으로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게 미국의 대체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멜라니아 트럼프가 트럼프 전 대통령 캠페인에 나가던 나가지 않던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거 가십이지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 아닙니다. 가십이 아니라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멜라니아 트럼프가 뭐 막 나대는 성격은 아니잖아요. 뭐 정치도 싫어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캠페인에 첫 번째 캠페인에서도 그랬고 나가는 것을 싫어하는데 단지 이번 달 초에 그 선거를 할 때는 남편과 같이 투표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또 엄청나게 큰 돈을 모금을 할 때는 그 자리에 같이 갔습니다. 그러나 그게 벌써 시간이 지난 것이고 남편과 동행해서 남편 캠페인을 하지 않거든요. 그건 여성 그리고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성 가운데서도 멜라니아 트럼프가 무슨 뭐 특별한 어떤 일을 했다던가 그래서 중요한 게 아니라 또 상당수의 여성은
멜라니아 트럼프는 저 나이에 저렇게 킬러 힐을 신고 옷은 또 어쩜 저렇게 잘 입어? 어머, 저 헤어스타일은 저게 뭐야? 긴 머리 헤어를 54살의 사람이 멋있어. 이러면서 무조건 좋아하는 여성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을 정하지 않은 사람도 트럼프 너무너무 싫어, 뭐 싫어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도 만약에 멜라니아 트럼프가 선거 캠페인에 나선다면 뭔가 또 미담을 만들어내겠죠. 그게 이제 정치에서의 또 하이라이트이기도 하니까 항상 특히 대통령 선거에서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또 선거가 가까워 오면 가까워 올수록 그 와이프가 동반자가 배우자가 인기가 있으면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이 멜라니아 트럼프의 활용도가 이번에는 없다. 이런 것까지 이번 섹션에 전해드리고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융자 커머셜 SBA 융자, 급한 하드머니까지 모든 융자를 잘하는 융자나라 공동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 이 캠퍼스에서의 시위가 이제 점점 경찰이 등장하고 최루가스가 등장하고 어떤 화학약품도 썼다고 학생들은 주장하고 경찰은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동북부에서 시작이 돼서 지금 남서부까지 왔잖아요. 뭐 UCLA, USC 다 왔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그 가자 지구에 사실은 이제 뭐 하마스가 아닌 그냥 죄 없는 일반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이스라엘의 그 침공으로 숨지고 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시위를 하는 거죠. 그 시위가 어제는 조지아주의 에모리 대학에서 경찰이 고무탄과 최루탄을 썼다 해서 학생들이 엄청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우리는 고무탄은 안 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 학생들이 이제 이게 세계로 다 퍼져서요.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의 대학생들까지 다 이제 서로 연결고리들이 있기 때문에 시위를 하면서 이런 뭐 여러 가지 정보 등도 공유를 하고 있는데 해외 언론과도 이제 대학생들이 많이 인터뷰를 하고 하는데 에모리 대학교의 학생이 정말 평화로운 시위였는데 갑자기 막 체류가스 쏘고 하자 1분 만에 대혼란이 됐다. 그리고는 이제 한 학생 앞에 예전에 한국에서 저는 뭐 80년대 초를 봤으니까는요. 봤죠. 뭐 한남동 이런 곳도 봤고 저희가 사는 데가 가까웠기 때문에 막 계엄령 내리고 오만 것을 다 봤는데 그런 것처럼 미국에서요. 대학교 캠퍼스 안에서 한 학생을 잡기 위해서 여러 명의 완전히 전투경찰인 거예요. 말하자면 한국식으로 말하면 전투경찰이 가서 그냥 누르고 어떤 경우는 여학생, 남학생 이렇게 체포하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그러면 이제 또 울컥하고 올라오잖아요. 대혼란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게 치명적인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시작한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그 텐트 치는 것도 다 걷어내고 뭐 학교 측과 학생 측이 이제 협상을 오늘 안에 또 어떠한 것을 이뤄놔야지 되는 거고 텍사스도 마찬가지잖아요. 주구 경찰이 들어가서 유니버시티 오브 텍사스에 가서 학생들을 체포하고 하는 과정에서 텍사스는 이제 기마병 말 타고 있는 그 기마병도 많이 그 투입이 됐었고요. 컬럼비아 대학교가 이제 제일 처음에 총장이 그 뉴욕 경찰을 와달라고 와서 학생들 좀 체포해 가달라고 전화를 하고 나서 이런 일이 있는데 컬럼비아 대학교는 오늘 총장 신임 투표를 합니다. 이 사람이 과연 학생을 지키는 사람 맞아? 물론 그 총장은 유대계 학생들을 지켜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학교의 안전도 얘기를 했지만 이건 아니다. 경찰을 끌어들여? 뭐 이런 거죠. 학생과 많은 교직원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사회는 이 총장을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컬럼비아에서 시작해서 예일, 하버드, 그리고 MIT, 그리고는 이제 보스턴에 있는 브랜다이스는 3분의 1 정도가 주이시 학생입니다. 우리 학교는 안전합니다. 우리 학교로 오세요 하고 편입 그 신청
그 절차 날짜를 연장시켜 줬다고 하고 워싱턴 DC에서도 시위가 시작됐습니다. 워싱턴 DC 하면 특히 정치학이 유명한 조지타운 대학교가 있잖아요. 또 어메리칸 유니버시티가 시위에 들어갔다는 것도 무척 중요합니다. 어메리칸 유니버시티는요. 한국에도 있지 않을까요? 거의 모든 세계에 다 뭐 분교 비슷하게 아니면 자매 결연을 맺는 학교라도 있습니다. 심지어 중동에도 다 있어요. 아메리칸 유니버시티는 뭐 요르단 여기도 당연히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면 학생들이 학생회 등등해서 너무나 뭉쳐서 뭔가를 하기가 쉬운 겁니다. 그리고는 또 시카고 쪽으로 오면 노스웨스턴 유니버시티, 뭐 저널리즘 같은 거 굉장히 강한 대학교죠. 노스웨스턴에서는 체포하지는 않았답니다. 또 중간쯤으로 와서 인디아나 대학이 있고 동부의 맨 아래로 내려가면 조지아주의 에모리 대학교 맨 앞에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는 이제 동부에서부터 서쪽으로 조금 오다 보면 서남 쪽에 텍사스 어제 말씀드렸고 텍사스에서는 심지어 부지사가 다음 의회 회기에서는 제일 먼저 유대계 학생들을 보호하는 법안을 만들어야지 된다. 이런 것을 주장을 했다고 하고 더 서쪽으로 와서 USC, UCLA 그리고 캘스테이트, 폴리텍 유니버시티, 훔볼트에 있는 이런 데서 시위가 있었는데 USC의 시위는 오늘 그 뉴욕타임스는 그렇게 표현하던데요. 역사가 144년인 역사상 캠퍼스 운동과는 관련이 없는 이런 USC에서조차도 친팔레스타인 반전 시위가 일어나서 완전히 대규모 메인 졸업식입니다. 메인 그 졸업식은 취소가 됐다. 단과대학별로는 하겠죠. 5월 8일부터 11일까지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하는데 메인 졸업식은 이제 6만 5천 명이 모이는 거니까 안전 이슈로 취소를 했습니다. 시작은 수석 졸업자 학생인 아스나 타바숨이 졸업 연설을 해야지 되는데 그걸 학교에서 취소해버렸죠. 왜냐하면 평소에 이 학생이 친팔레스타인계 운동을 한다고 해서. 그리고 나서 학생들이 엄청 시위를 하니까 아 그래 그럼 그 졸업생 연사만 우리가 그 연설을 취소한 게 아니라 다른 유명한 영화 감독 같은 그런 사람들도 다 외부 연사를 취소하게 해도 시위가 점점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졸업식을 전체적인 졸업식 자체도 취소하고 학생들은 똑같습니다. 투자를 멈춰라. 이스라엘계 회사에 이스라엘의 무기를 대주는 무기 회사에도 투자를 멈춰라. 휴전을 해야지 된다. 이스라엘에서 주는 이스라엘과 학계 어떤 연관이 있는 이런 것들도 다 지금 고리를 끊어라. 휴전이 돼서 가자의 어린이들이 숨쉬고 배를 골지 않게 머리가 몸통보다 더 큰 이런 일이 없어질 때까지 학생들이 주장하는 것은 대개 그런 네 가지입니다. 그러면요. 지금 이 전쟁으로 돈을 벌고 있는 미국의 군수산업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락히드 마틴 같은 회사를 학생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학교에서 유명한 대학교면 유명한 대학교일수록 돈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해요. 또 동문들이 나가서 잘 돼서 또 우리 학교다 하고 기부를 하고 그러면 학교에서는 놀고 있는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투자를 합니다. 무기 회사에 투자하고 어디에 투자하고 때로는 폰지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하버드에서 엄청나게 많은 돈으로 락히드 마틴 같은데 투자하지 말아라. 또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무기를 만드는 회사는 아니죠. 그러나 이스라엘 정부의 어떠한 이스라엘 특히 국방부에 요즘은 전부 다 컴퓨터, 온라인 뭐 여러 가지 이런 시스템이니까 인공지능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회사 주식 가지면 안 돼요. 투자하지 마세요.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글은 학교는 아니지만 직원들이 지금 학교에서 학생들이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요구를 구글에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정부에 우리가 클라우딩 서비스를 주고 있으니까 아마존과 마찬가지로. 아마존은 아직 별말 없네요. 그러고 있으니까 이거 우리 농성하다가 뭐 50명 이상이 지금 해고됐잖아요. 그리고 어제 시라큐스 대학의 조 바이든 대학교가 아니라 시라큐스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캠페인을 하러 갔는데 그 앞에 한 100명 정도가 시위를 했대요. 그리고 학살자 조 이렇게 써 있었고 그 자리에서 이제 뭐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인 그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콜롬비아 대학교에 가보고 이거 유대인 학생들 보호해야지 돼 하면서 방위군 투입하는 것을 제안을 했었잖아요. 그건 안 한다고. 그건 전쟁인 거죠. 그렇게 되면 아니 학생들과 전쟁하게 생겼습니까 지금? 다른 나라 문제로.
지금 그런 거.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17개국 지도자와 함께 하마스에게도 마찬가지로 모든 인질을 풀어라. 미국인 인질인 것 같던데 손이 없는 그런 그 사연이 손이 왜 없어졌는지 그 사연은 또 들어보면 다른 사연이 나올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사진 같은 것을 내놨고 하마스에게 인질을 풀어줘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휴전하기를 원치 않고 점점 가자지구 최남단인 라파를 지금 조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자지구에서 구호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미국의 유명한 셰프가 하는 그런 그 구호 단체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숨졌잖아요. 세 차에 나눠 타고 어디를 가다가 그것도 이스라엘 국방부에 다 시간과 동선을 알려줬는데도 완전히 공습당해서 숨졌잖아요. 그런데 그게 한 번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지금 그 구호 대원들의 얘기나 유엔의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 숨 쉴 틈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완전히 씨를 말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다른 구호 팀들도 위치를 알리고 구호 단체에서 당연히 국방부의 위치를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지 됩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통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이스라엘의 공격을 반복해서 받는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문제 학생들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전문가들이 또 얘기도 해주고 본인들이 공부도 하고 그냥 무조건 학생들은 나 뭐 복음주의 뭐 이스라엘을 무조건 지지 이런 것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는 않고 대통령에게 굉장히 나쁜 거죠. 굉장히 나쁜 것만은 분명한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지금부터 기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11월 선거 전까지는. 그 전에 어느 순간 이게 휴전으로 되고 나면은 대학교에서 시위를 할 이유도 없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는 이게 수습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그렇지 않고 지금 잘못해서 뭔가 서로 오해가 있어서 경찰이 더 강한 진압을 하고 누군가 학생이 크게 다치면 텍사스 대학교에서는 어제 부상자가 나왔지만 경찰이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누군가가 학생이 크게 다친다던가 하면은 이거는 정말 들불처럼 번지기 때문에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 상황은 이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막아야지 되는 건 맞고요. 그리고 또 잠시 뒤에 조금 다른 이슈와 함께 중요한 것을 말씀을 안 드렸어요. 시간상 잠시 뒤에 또다시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돈 말씀드리는 시간이니까 돈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히만 말씀드리자면 테슬라 주식은 이제 많이 올랐죠. 어제 이코노미스트를 인용을 해서 전해드렸었던 것. 그런데 그 이후에도 제가 또 한국 뉴스를 보니까 테슬라 뭐 전기자동차 끝났나? 전기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줄어. 뭐 이런 시각들이 많이 보도가 되는데 그런데 이제 더 많은 시각을 보면은 어차피 우리가 이 시대는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가는 거지 뒤로 갈 수는 없잖아요. 지금 이제 디지털 시대에 그 애널로그 시대로 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지금 그 전기 자동차 쪽으로 가는 것은 분명한데 당장 뭐 지난 몇 년 전에 캐시도 많고 이자율도 낮고 할 때 캐시로 사거나 낮은 이자율로 그 당시에 전기 자동차를 너무 많이 사놨고 그 뒤에 상황이 역전돼서 사지 못하는 이 같은 것. 그러나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뭐 리튬이나 등등 전기 자동차 재료나 이런 것들이 싸지기도 하고 해서 이제 또 지금 우선 멈춤이었던 것이 다시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다. 대신에 이제 미국의 전기자동차 회사의 경우에는 좀 중저가도 많이 만들어내야지 된다. 중국처럼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뭐 테슬라 전기자동차도 너무 어두운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주식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사흘 연속 오르지 않았던가요? 많이 그래도 회복이 됐던데 뭐 전기자동차 분야는 그렇고 나머지는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등등 뭐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런 회사들도 지금 뭐 주식값 괜찮습니다. 어제 많이 끌어올렸고 오늘도 보니까 뭐 긍정적인 그린색이네요. 연한 그린색이네요. 돈 말씀 드리면 이런 일은 너무 빨리 하네요. 이거 제 생각에는 그냥 제가 뉴스를 보는 시각으로 볼 때는 학생들이 별로 좋아할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대학에서 반유대주의를 모니터하는 초당적인 법안이 만들어지는데 이거 당연히 누군가가 발의를 했고 통과가 되겠죠. 하원에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대응을 해서
컬럼비아라든가 다른 대학에도 뭐 해당이 될 수 있는 사립대학이라고 해서 뭐 연방이나 주정부의 지원을 전혀 안 받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유펜 같은 경우도 아이빌리그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농업지대가 많습니다. 펜실베니아도 공장도 있지만 해서 그 농업에 관한 그 학교의 어떠한 그 디파트먼트에서는 그런 지원을 받거든요. 주정부의 지원, 연방정부 지원 같은 거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떨어지면 끈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은 우선은 아주 그 유명한 명문 대학들에서 이렇게 그 친팔레스타인 반전 시위를 학생들이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반유대주의로 보는 거죠. 또 부분적으로 반유대주의가 있기도 할 겁니다. 그런 것을 모니터하는 초당적인 법안입니다. 연방정부가 돈을 대서 하는 건데요. 특히 뉴욕에 있는 민주당과 뉴욕에 있는 공화당 두 의원들이 뉴욕하면 주의시가 가장 많은 곳이니까 뭐 당연히 민주당 공화당 할 것 없이 뭐 친주의시적인 그런 정치인들이 많이 나오는 게 아주 상상하기 쉽죠. 법안 이름은 굉장히 긴데요. 그냥 컬럼비아 법안,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이렇게 그 시위가 시작됐다고 해서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뭐 College Oversight and Legal Update, Mandating Bias Investigations and Accountability Act. 그럼 어떻게 되나요? 대학교 감시와 법적인 업데이트, 편견을 조사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책임이 있는 법안. 굉장히 길어요. 아무튼. 그런데 분기별로 보고서를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제3자를 시켜서 학교에서 딱 그 모니터를 하다가 아니 이 학교가 지금 반유대주의가 있어 없어. 그리고 학교에서는 그 같은 반유대주의를 잘 다루고 있는 거야 안 다루고 있는 거야 하면서 안 다루고 있다 못 다루고 있다 하면은 돈을 안 준다는 거예요. 학교에. 주이시 인사이더가 제일 먼저 보도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주이시 학생들을 얼마나 보호하는가, 그들의 의견을 얼마나 들어주는가. 이걸 적어도 마이크 존슨 공화당 하원 의장을 포함해서 10명 정도가 이번 주에 컬럼비아 대학교를 갔거든요. 가서 대학이 충분하게 하지 않는다고 엄청 비난했잖아요. 비난하고 돌아와서 이 같은 법안을 만든 겁니다. 근데 이 법안을 만들고 뭐 컬럼비아 대학교에 가고 하는 것은 진보도 마찬가지로 하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런 일들 이걸 이제 또 친팔레스타인적인 성향의 이번 이 케이스에 있어서 학생들이 좋아하겠습니까? 반감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세컨 젠틀맨. 미국의 세컨 젠틀맨 부통령의 남편은 더그 엠 호프는 헐리우드에서 연예계 변호사 굉장히 강한 거죠. 헐리우드이 있는 곳에서 바로 연예계의 변호사를 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지금 이제 그 세컨 젠틀맨을 하고 있는데 컬럼비아 대학교에 이번에 전화 통화를 2번을 했답니다. 두 사람 다 주이시 리더인 거예요. 한 사람은 랍비고 그 랍비가 주이시 학생들 위험하니까 집에 가라 하는 그 랍비고 또 한 사람도 역시 그 지도자인데 세컨 젠틀맨이 말하는 것을 쭉 읽어봤더니 굉장히 깁니다. 긴데 제가 볼 땐 딱 반복이에요. 한마디로 이겁니다. 표현의 자유 좋지. 평화로운 시위 권리도 좋지. 그러나 혐오의 연설, 그 폭력은 아니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혐오의 연설과 폭력은 그 어떠한 표현의 자유로 시위를 할 때도 그게 반유대적이고 절대로 이거는 용납을 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거의 불가능이 아니라 용납을 하기가 불가능하다. 반유대주의는 즉각 해결해야지 된다. 이게 행정부의 입장이다. 행정부의 입장이다 하는 것을 왜 세컨 젠틀맨이 했겠습니까? 부통령이 할 수도 있는데 애매한 거죠. 지금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걸 유대계의 그 표나 학생이나 아니면 많은 뭐 기부나 뭐 등등을 생각을 해야지 되는데 그러자니 반대편에는 또 팔레스타인계가 있잖아요. 미시간 뭐 다른 여러 뭐 위스콘신주, 미네소타주 이번에 예비선거할 때 당했죠. 이 바이든 대통령이 그런 게 있으니까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하고 접촉을 하면은 그게 조금 더 정치적이고 이 행정부의 입장이 되니까 세컨 젠틀맨이 한 거죠. 어떤 학생도 캠퍼스에서 안전하지 않다고 느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이제 행정부를 대신해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컨 젠틀맨은 주이시입니다. 잠시 뒤에 중국과 미국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틱톡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이 틱톡이라는 것의 모 회사가 바이트댄스인데 이 바이트댄스가 며칠 전에 이제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서 상원 하원에서 전부 통과시켜서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까지 했습니다. 9개월 안에 미국 회사에 팔지 않으면 전국적으로 금지를 시키겠다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서명을 하고 난 뒤에 처음으로 나온 공식적인 입장이 사실과 헌법은 우리 편입니다. 안심하십시오. 우리는 아무데도 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법적 투쟁까지 다 가서 진다면 우리는 미국 회사에 팔지 않습니다. 그냥 철수하고 말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미국은 그게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하고 이 바이트댄스라는 그 회사는 베이징에 본사가 있지만 중국 정부의 간섭을 전혀 받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이트댄스의 중국 창업자가 회사 지분에서 이제 20%를 갖고 있고요. 60%는 다국적 기업이나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주요 투자 회사인 여러 제너럴 애틀란틱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투자 회사들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20% 그러니까 60%는 미국을 포함해서 다국적 그리고 20%는 원래의 창업자 나머지 지분 20%는 바이트댄스의 직원들이 갖고 있고 이사는 5명 가운데 3명이 미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사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선거 자금을 많이 주는 사람이 이 바이트댄스와 관련이 있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장이 바뀌었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이 설득을 해서 본인이 대통령이었을 때는 이 틱톡을 금지해야 된다고 하면서 행정명령까지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행정명령을 받고는 이 틱톡이 소송을 해서 미국 법원에서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뒤집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선거철이고 그 사람에게 돈을 얼마나 받았는지 아니면 생각이 돈과 관련 없이 바뀐 건지는 모르지만 갑자기 마음을 싹 바꿔서 이 틱톡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쪽으로 지금 돌아선 겁니다. 아무튼 앞으로 바이트댄스라는 회사는 270일, 9개월 안, 그리고 추가로 3개월 안에 미국 회사에 팔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금지가 돼야지 된다는 건데요. 이것도 대통령 선거와 딱 붙어 있네요. 대통령 후보가 취임하고 나서 2025년쯤 초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되기를 틱톡이 얼마나 원하겠습니까? 바이트댄스가. 되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의 입장을 그대로 또 가지고 간다면 그러면은 또 대통령의 권한으로 대통령 따라서 또 의회 의원들이 쫙 가잖아요. 그때는 이거를 이렇게 금지해야지 된다는 법안을 만들어 놓고는 불과 1년 만에 또 반대의 법안을 만들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틱톡은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라고 짐작이 됩니다. 앤서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10개월 만에 다시 이제 중국을 방문을 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만났고 외무상도 만났고 했는데 제일 먼저 강조한 건 러시아에 군사 지원을 하지 말아라. 군사 지원이라는 게 너무너무 많은 것들, 군수품도 있고 로켓, 추진체 제조에 필수적인 어떤 니트로셀룰로스 이런 것도 주고 그리고 중요한 게 또 북한의 군수품을 싣고 가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런 미국이 제재한 화물선에 항구를 주고 있고 이렇게 해서 우크라이나를 치는데 이제 중국이 러시아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거 이거 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제재할 거야. 어떤 내용의 제재인가 이런 것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지만 그걸 제일 먼저 얘기했고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룬 일이 많다. 펜타닐 같은 거. 이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서 그런 좋은 얘기만 한 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바이든 대통령과의 그런 통화에서도 의사소통하고 있잖아요. 펜타닐 같은 것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은 펜타닐 공급을 중단하기 위한 행동 같은 것은 우리가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두 나라가 시진핑도 우리는 파트너가 돼야지 되는 거지 적이 아니다라는 걸 강조하잖아요. 가장 가파른 상황에서도 언제나 대화의 문은 사고치지 않으려고 열어두려고 하는 중국과 미국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며칠 전에 자넷 옐런 재무장관 같고 지금 국무장관 같고 하는 거죠.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다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융자 커머셜, SBA 융자, 급한 하드머니까지 모든 융자를 잘하는 융자나라 공동펀이었습니다. 10시에 브라보 마일라이프 방송됩니다. 한마디로 줄이자면 바이든 대통령이 전에는 계속 혼자 잔디밭을 걸어가서 이제 대통령 공군 1호기를 탔는데 전용기를 탔는데 지금은 주변에 보좌관도 두고 누구도 두고 둔답니다. 카메라의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81세 노인이라는 그런 느낌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전략인 거죠. 모든 것에 다 노력 강혜신이었습니다.